1967년 베트남전 때 미국 측 지도자들은 드디어 전쟁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남베트남으로 침투하여 베트콩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에 착수했죠. 베트콩 게릴라들은 섬멸하기 쉽지 않았으며 미국은 몇 건의 전투에서 큰 인명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남베트남 정부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미군의 폭격으로 북베트남의 공군력이 크게 타격을 입기도 했죠. 비록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반전 시위가 벌어졌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미국인은 전쟁을 지지했고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화력과 뛰어난 기술력도 게릴라전을 구사하는 베트콩과 북베트남 군대 앞에서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대대적인 교전으로 끌어들이려 했죠. 1967년 말 마침내 북베트남을 함정에 빠뜨릴 기회가 왔습니다. 북베트남군의 총책임자였던 보구엔 지아프 장군이 미 해병대 기지가 있는 캐산을 목표로 대대적인 공세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캐산은 주요 전략적 기지였죠. 베트남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에서 멀지 않았으며 남부 베트콩들을 위한 보급로인 호치민과도 가까웠습니다. 미군 총사령관인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는 캐산을 활용하여 북쪽과 서쪽에서 이루어지는 적군의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그는 캐산 주변에 비행장을 건설하여 헬리콥터를 10분 활용하고 상공을 통제하고자 했죠. 또한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남부에서 캐산으로 소집하여 대기시키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머지않아 캐산의 대대적인 공격이 가해지고 미국은 승리할 것이었죠. 1968년이 시작되고 첫 몇 주 동안 캐산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백악관과 미국 언론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며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1968년 1월 21일 새벽 북베트남 군대는 맹습을 감행했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진지를 지키기 위해 참호를 파면서 전투는 포위 공격으로 돌변했죠. 그런데 교전이 벌어지자마자 베트남의 음력 설인 테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놀았고 전시에도 휴전을 선언하곤 했죠. 그 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양측은 테트 기간 동안 싸움을 멈추기로 합의했죠. 그러나 테트 첫날인 1월 31일 이른 아침 동시다발적으로 포성이 울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미군 기지뿐 아니라 거의 모든 주요 마을과 도시가 베트콩의 공격을 받았던 거죠. 4.20의 일부 지역이 베트콩의 침략을 받았고 미국의 베트남 주둔을 상징하는 미 대사관 벽이 폭파되었습니다. 미 해병대는 혈전 끝에 대사관을 다시 손에 넣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미국 텔레비전에 대대적으로 방영되었죠. 도시의 라디오 방송국 대통령의 궁탄 손루트 공군 기지에 있는 웨스트모어랜드 사령관의 사택 등이 모두 베트콩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곧 시가전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죠. 4.20 주변의 도시도 포위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고대 베트남의 수도이자 불교도들이 숭배하는 도시인 위에를 점령한 사건은 북베트남군의 가장 큰 전과였죠. 한편 캐산에 대한 공격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웨스트모어랜드 사령관은 주요 목표물을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남쪽으로 향한 전투가 단지 캐산으로부터 남베트남 군사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지나지 않아 미군은 남베트남의 모든 지역과 4.20을 재탈환하고 항공기지를 확보했습니다. 위에와 캐산에서의 포위 공격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대규모 대포와 공중폭격은 마침내 위의 전역을 무너뜨리면서 폭도들을 꺾어놓았죠. 후에 구정공세로 불린 이 전투가 끝났을 때 웨스트모어랜드 사령관은 북베트남의 전략이 실패했으며 미국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트콩은 엄청난 사상자를 냈고 실제로 북베트남의 경제 기반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결국 적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 큰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론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전투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텔레비전 앞에 모여들게 했던 거죠. 이번 전투를 통해 미국 대중들은 주요 도시에 나타나 파괴를 일삼는 적의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작 텔레비전에 비친 모습은 그 반대였던 거죠. 갑자기 전쟁의 명분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반전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그해 3월 뉴햄프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린든 존슨 대통령이 반전 분위기를 10분 활용한 유진 맥카시 상원 의원에게 패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존슨 대통령은 재선 출마를 포기하고 미군을
베트남에서 서서히 철수하겠다고 밝혔죠. 구정 공세는 베트남전에서 전환점이었지만 웨스트모어랜드 사령관이 예견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못했던 거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배워야 할 점은 북베트남은 지속적으로 시야를 넓혀 세계 정세라는 정황 안에서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 그들은 구정 공세라는 엄청난 전략을 고안해낸 것이죠. 구정 공세는 전투적 목적뿐 아니라 미디어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었죠. 미국 언론의 기지였던 4.20을 공격한 것은 큰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CBS 앵커 월터 크론카이트는 현장을 방문 중이었고 의회와 캐산도 미국 기자들의 주요 촬영지였죠. 북베트남 군대는 대사관 궁전, 항공기지와 같은 상징적인 장소를 강타하여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겁니다. 텔레비전에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나가자 미국의 폭격, 공습과 평화주의 프로그램은 궁지에 빠진 반면 베트콩은 전역에 도사리고 있다는 극적인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사실상 구정 공세의 목적은 군사적 목표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앞에 모여든 미국 대중을 강타하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참전했던 미국은 전쟁에 패배하면서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지 못했고 1973년 3월 29일 미국은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로버트 그린의 인간 생존의 법칙이라는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